이번 자료는 친환경 물류를 위한 납품 조건 재고토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보시는 첫 번째 페이지는 친환경 물류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핵심은 차량이나 물류센터가 아니라 고객과의 납품 조건입니다. 트럭의 적재 효율과 운행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사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납품 장소, 납품 시간, 주문 마감 시각, 긴급 출하 관행 등 고객과의 거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물류 효율 개선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자료는 질문을 던집니다. 평균 납품량은 적정한가? 납품 장소는 배송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지 않은가? 지정 납품 시간은 과도하지 않은가? 특히 당일 주문 당일 납품 구조는 긴급 출하를 상시화시키며 이는 소량 다빈도 배송으로 이어집니다. 배송 라트의 대형화, 배송 빈도의 재검토, 수주 마감 시간의 명확화는 모두 고객과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 합의가 이루어질 때 배송 효율은 급격히 개선되고 차량 대수와 주행거리는 동시에 줄어듭니다. 이 페이지는 분명히 말합니다. 친환경 물류는 현장 개선 이전에 거래의 조건을 다시 설계하는 경영 의사결정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페이지는 차량 효율을 높이는 가장 즉각적인 방법으로 적재 시간 단축을 제시합니다. 차량이 물류센터에 서 있는 시간은 연료를 쓰지 않더라도 비용과 탄소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비효율 구간입니다. 따라서 상차 시간을 줄이는 것은 곧바로 차량 회전율을 높이고 추가 차량 투입을 막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사전 상차 준비 작업의 촉진입니다. 출하 물량을 미리 집계하고 동선에 맞춰 준비해 두는 것만으로도 상차 시간은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출하 작업자의 적정 배치와 작업 시간의 스케줄화입니다. 특정 시간대에 상차가 몰리는 구조를 방치하면 대기 차량이 늘어나고 운행 일정이 지연됩니다. 세 번째는 팔레타이제이션, 즉 팔레트 단위 출하입니다. 이는 작업 시간을 줄일 뿐 아니라 적재 안정성과 운송 안전성까지 동시에 개선합니다. 이 페이지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대규모 투자 없이도 작업 방식 개선만으로도 친환경 성과를 즉시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페이지는 수배송 관리의 핵심으로 사전 계획화를 강조합니다. 수송과 배송은 대부분 외부 업체에 위탁되며 현장에서 실시간 통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송 루트 설정, 납품 처별거리와 시간 관리, 차량 회전율 향상은 모두 계획 없이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라우팅 솔루션과 같은 IT 도구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차량 계획의 시스템화와 드라이버 로테이션 계획입니다. 특정 기사나 특정 차량에 부담이 집중되면 효율과 안전 모두 악화됩니다. 공동 배송 계획 역시 2단계에서 검토됩니다. 여러 화주와 물량을 묶어 운송함으로써 적재율을 높이고 주행거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수배송을 경험과 감이 아니라 데이터와 계획으로 관리해야 할 영역으로 정의합니다. 이 페이지는 수배송 효율을 구조적으로 바꾸는 차량 전략의 재설계를 다룹니다. 여기서 핵심은 차량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운송수단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시되는 방안은 모달 시프트입니다. 도로 운송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철도나 해상 운송을 병행하는 것은 단순한 친환경 활동을 넘어 중장거리 구간의 비용과 탄소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수단입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물동량에서는 모달 시프트의 효과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전담차와 용차의 사용 방식 재검토입니다. 전담차는 안정적인 서비스에는 유리하지만 물량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는 공차와 비효율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용차를 적절히 병행하면 물동량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차량 활용률도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적정 차량화와 차량 대형화입니다. 소형 차량을 여러 대 운영하는 구조는 적재율을 낮추고 운행 횟수를 늘려 결과적으로 주행거리와 배출량을 증가시킵니다. 물동량과 배송 루트에 맞는 차량 규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차량은 단순한 보유 자산이 아니라 물류 구조와 거래, 조건에 맞춰 설계되어야 할 전략적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페이지는 친환경 물류와 비용 절감의 공통 출발점으로 측정과 관리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개선은 의지로 시작되지만 지속은 데이터로만 가능합니다.
카스트다운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실적의 가시화입니다. 배차 일지를 통해 차량별 운행 실적, 주행거리, 운행시간, 적재율을 기록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운행은 개선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효율화를 위한 핵심 지표를 정의해야 합니다. 오더 분석을 통해 주문 패턴을 파악하고 리드타임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대기와 지연을 찾아냅니다. 차량별 생산성과 효율 분석은 특정 차량이나 노선에 문제가 집중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집계와 검토입니다. 일회성 분석이 아니라 월 단위 분기 단위로 데이터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시 계획에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드백입니다. 이 페이지는 친환경 수배송이 착한 운행이 아니라 관리 지표로 통제되는 경영 활동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 자료는 친환경 거래 조건의 완성을 위해 수배송업체와의 관계 재정립을 강조합니다. 위탁업체의 선별은 단순히 운임이 싼 업체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차량 구성, 운행 관리 수준, 친환경 대응 역량을 함께 고려해야 장기적인 효율 개선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공동 개선 활동입니다. 화주 혼자서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실제 운행 주체인 운송업체가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개선은 현장에서 멈춥니다. 적재 방식 개선, 운행 루트 조정, 대기 시간 축소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운임 체계의 재검토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소량 긴급 배송을 유도하는 운임 구조는 결과적으로 비용과 탄소를 동시에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대량 계획 배송을 유도하는 운임은 효율과 친환경 성과를 함께 끌어올립니다. 이 페이지는 친환경 물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거래 조건과 파트너십이 바뀌지 않으면 물류는 결코 친환경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